경계선 증후군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성격 증후군입니다. 경계선 증후군이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불리진 않더라도 경계선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성격들이 주위에 많은데 특별히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그런 이제 증상들이 어, 뭐 증상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특징이 굉장히 게으르고 그리고 또 자기학대적이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그렇게 게으르게 소진하고 자기학대적이고 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어, 버린다, 뭐 괴롭힌다, 학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자기 학대의 한 부분이고 또 어, 부모님이나 자기의 그 가까운 어떤 권위자에 대해서 뭐 너무나 적대적이고 또 반항적이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그 권위자로부터 사랑을 받기보다는 미움을 받고 그리고 학대를 받거나 이런 것을 이제 유지하는 그런 성격 증후군을 우리가 경계선 증후군이라고 하죠. 보통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는 어,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후군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너무나 강해져서 성격으로 굳어지고, 또 타인에게 지나치게 그 해를 끼치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이제 성격장애군으로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성 성격장애의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준들에 적합한 양상을 띠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선 성격 장애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보통 사회에서 이런 상담 센터나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약을 처방하거나 하는 그런 정신과에 대해서는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학적인 어떤 그 생리학적인 것보다는 좀 더 심리적이고 그리고 뭐 심리적인 이해와 또 그에 따르는 어떤 어, 해결책 또 그 이해에 따른 어떤 대응책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대한 것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담 센터에서 이 경계선 증후군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경계선 증후군들을 특별히 그 감정에 굉장히 그 강렬하고 격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그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대상이 뭐 부모님이든 아니면 연인 관계든 굉장히 격정적입니다. 격정적이라는 것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크죠. 하늘 갔다가 또 땅으로 갔다가 또 뭐 굉장한 흥분으로 갔다가 굉장한 절망으로 갔다가 하는 그런 감정적인 격정의 이 크기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경계선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기본 개념은 말 그대로 어, 경계선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경계선이냐? 음, 그 기준이 뭐냐? 그 특징이 있죠. 경계선의 그 기준의 특징이. 이것은 정신증과 그리고 신경증의 그 경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보더라인이죠. 보더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증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정신질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증의 개념은 보통 어떻게 돼야 정신증이다 이렇게 개념을 말하냐면 내면 세계와 그러니까 자기가 내면에서 그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내면의 세계와 그리고 외부의 어떤 그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그 생활이 대부분이 외부 현실이죠. 그럼 학교에 다니고 밥 먹고 뭐 가족 생활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고 이런 것이 외부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경계선은 어, 이 외부 현실을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증은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정신증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상과 외부의 실제적인 현실을 구분을 못하거나 아니면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정신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정신과에서 선생님들이 처방하는 약을 먹고 또 약물 복용을 하면서 이제 건강해질 때까지, 또 상담 치료를 병행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계선 증후군이다 혹은 경계선 성격장애다 이렇게 할 때는 정신증은 아니지만 이 중간에 이렇게 경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경계 속에. 그래서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굉장한 좌절을 만났을 때 정신증이 되는 거예요. 이 정신증이 됐다 다시 돌아오고 또 정신증이 됐다 다시 돌아오고 또 크게 폭발해 정신증이 됐다 돌아오고 이렇게 흥분되고 또 이렇게 분열되었을 때 자기의 마음이 굉장히 흥분되고 분열되고 큰 스트레스 속에 있을 때는 어, 정신증의 형태를 띠게 돼서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고 또 액팅 아웃을 하면서 주변에 물건을 뭐 부술 수도 있고 누구를 때릴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어떤 그 대상에게 굉장히 매달리고 집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신경증은 뭐냐? 이 신경증은 자기를 괴롭히는 병이에요. 예.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혀요. 예. 또 이제는 우리가 노이로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자기 자신을 에,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는 이런 성격의 요소죠. 그래서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기의식,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동 그리고 자기가 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달아보는 것이죠. 또 되돌려서 보고, 또 되돌려서 생각하고, 어, 계속 재방송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자책하는 것,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신경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음, 이런 그 정신증과 신경증의 이 중간에 위치해서 어떨 때는 자기를 굉장히 자책하고 학대하고 어떨 때는 음, 천지분간을 못하고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만 정신증에 빠지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이런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선 증후군이다. 그리고 그 형태가 성격으로 굳어져서 굉장히 오랜 동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경계선 성격장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그 경계선 성격 증후군을 볼 수가 있죠. 그 첫 번째 그 특징이 굉장히 강력한 버림과 매달림이에요.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을 하나의 관계에서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 생활할 때도 뭐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감정이 오면 어, 헤어지자고 얘기한다. 우리 헤어지자, 이혼하자. 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만 끝내자. 끝내자. 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에서 끝내자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끝내. 매달리게 되죠. 예.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자. 이렇게. 그러면은 상대방은 불안하죠. 내가 채이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연인관계에서 항상 먼저 찬 사람은 불안이 덜해요. 그런데 채인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고 또 두렵죠. 그래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 대화를 요구하게 되고 또 전화를 받지 않으면 또 전화를 하고 경계선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계선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선호하고 또 그렇게 서로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버리고 매달리는 이런 심리적 게임을 반복하죠. 상대방이 나를 조금 버릴거나 싫어할 것 같으면 미리 버려요. 끝내자. 이것은 실제로 뭐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상대방을 좀 더 나에게 끌고 오기 위한 하나의 경계선 성격 증후군의 어떤 그 본성적인 말투죠. 그리고 패턴이고. 경계선의 늪이라고 하는 어떤, 어, 제가 기록해 놓은 글을 좀 읽어 드릴게요. 우리 그만 만나 했지만, 실은 이것이 내 솔직한 마음은 아니야. 우리 그만 헤어지자라고 했지만, 실은 이것이 내 솔직한 마음은 아니야.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뭐, 이제 끝내. 헤어지자. 이혼하자. 너를 도저히 못 참겠어. 짜증나. 그만 끝내. 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성격을 조절 못하거나 분노를 조절 못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조절 못해서 지금 나오는 말이지 그게 마음의 실제 진실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강렬하고 격정적으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연인을 버리고 또 매달리고 버리고 하는 그 속에서 사랑을 느낀다. 그러니 얼마나 심리적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경계성 성격 증후군을 가지고 살아가는 개인이 어,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겠습니까? 그 에너지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 쓰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이렇게 어, 인간관계나 연인관계에서 버리고 매달리는 곳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 경계선 증후군을 가지거나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어, 그런 어떤 개인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런 증상과 문제가 있으면 정면으로 돌파해서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계선 증후군의 이런 그 행동의 근본에는 유기불안이 잠재해 있는 거죠. 그것은 상대 연인이 준 게 아니에요. 이 유기불안은 결혼 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또 잘 생각해 보면 결혼 전부터 이 유기불안은 있었고 그리고 이 유기불안은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부터, 연인이 되기 전부터 이 유기불안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씨앗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불안이라고 하는 이 근본, 내 마음의 불안의 씨를 치유하고 제거해야만 경계선 성격 증후군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